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은 삼성 집안의 황태자 이지호 씨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재계를 뜨겁게 달궜던 인사가 바로 삼성 집안의 사세 이지호 씨이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현재 삼성 내의 어떠한 직함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식 한 주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그가 해군 장교로 입대함으로써 온 국민으로부터 명실상부한 삼성가의 황태자로 각인시켰습니다. 삼성 이병철 창업회장이 자손 중 군 장교로 입대한 사람은 그가 유일합니다. 2세, 3세는 대부분 군을 면제받았습니다. 재벌가 2세, 3세들이 아킬레스건이 현역 군복무일 정도로 재벌가와 군복무는 항상 민감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이 황태자인 이지호 씨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현역 장교로 입대했으니 세인들은 관심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4세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39기 해군 해병대 사관후생 수료 및 임관식은 여느 때와 달리 국내 매스컴이 총출동해 한 사람이 임관 장면을 취재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삼성가의 황태자 이지호 씨 임관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몰린 취재진들이었습니다. 삼성가에서도 부친인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할머니인 홍라희 여사, 고모인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 등이 보였고, 모친인 임세령 대상 부회장, 외할머니인 박현주 상암 커뮤니케이션즈 부회장,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 등이 얼굴을 보였습니다. 이지호 씨가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를 맡아 재병 지휘를 수행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부친과 모친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재병 지휘를 하는 맞는 위용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는 헤드셋 마이크를 착용하고 중앙 전면에서 각종 구령을 또렷하게 외치며 동기 장교들을 지휘해 늠름함을 과시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소감도 전합니다. 이지호 씨 이날 임관식을 취재했던 언론들은 모두 그의 자신감 넘치는 행동에 찬산을 보내며 긍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국내 최대 재벌이 황태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3년 9개월 동안 복무해야 하는 현역 장교를 선택했으니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지호 씨 군 복무 얘기는 지난 2024년 말부터 재계 주변에서 많이 나돌았습니다. 곧 군에 가는데 현역 사명으로 가서 얼른 군 복무를 마칠 것이라는 얘기에서부터 재벌가 3, 4세들이 많이 선택하는 공군 통역장교를 지원한다는 말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올 3월에는 한 중앙일간지가 해병대에 입대해 군 복무 중이라고 보도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이 기사 이후 이지호 씨 군 복무는 재계의 초미 관심사로 떠올랐고 그룹 측도 9월쯤에 군에 갈 것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지호 씨는 해군 장교를 선택해 이날 소위 임관을 받음으로써 그를 둘러싼 군 잡음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재계에선 또 다른 시선에서 그의 군 입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이지호 씨 입대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또 다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호황이 가져다준 부수 효과지만 삼성전자의 주식은 주당 10만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 전 삼성전자를 바라보던 시각과 완전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1년 전 국내외 애널리스트와 재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삼성전자의 위기를 주장했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HBM 기술을 선점하자 삼성전자는 한물 같다는 식으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재용 회장이 리더십을 문제 삼으면서 삼성이 위기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창업하고 이 회장이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그룹을 3세인 이재용 회장이 몰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삼성전자 주식도 주당 4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1년 사이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지호 씨 군 입대 소식이 전해질 무렵부터 삼성에 상서로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원,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예측들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룹 측 핵심 관계자도
이지호 씨 군 입대를 계기로 삼성에 좋은 일들만 있는 것 같아 나쁘지 않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지호 씨는 삼성가의 황태자로 태어났으면서도 다른 그룹 재벌 3, 4세와 달리 후계 수업이라 황태자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 발언을 하면서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해 다른 후계자와 달리 주목도 또한 떨어졌었습니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진 가정사도 한몫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지호 씨 해군 장교 임관은 이러한 우려를 한꺼번에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현역 장교로 입대해 국가관과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병역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군 복무를 넘어 공정성과 신뢰, 책임이 상징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벌가의 병역 회피나 특혜 논란은 대중의 신뢰를 갉아먹는 대표적인 민간 이슈였습니다. 재계에선 이번에 이지호 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줌과 동시에 재벌가의 민감한 이슈까지 덮어버렸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황태자로서의 길을 걸을 것이란 얘기가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삼성가의 황태자로 화려하게 등극한 이지호 씨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2000년 12월 미국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부친인 이재용 회장이 하버드 대학 유학 중일 때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자로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영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훈국제중학교에 다니다 입시 부정 논란으로 중퇴하고 캐나다 사립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이때도 부모의 이혼으로 한부모 배려 차원에서 입학한 것인데 특혜 시비가 일자 자퇴를 결정해 외국으로 간 것입니다. 이지호 씨가 사춘기로 한창 예민할 때 특혜 논란이 일어 본인이 힘들어했었다고 삼성가의 정통한 인사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씨는 그 후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 정치학 학사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컬럼비아 대학 정치학과를 최근 졸업했습니다. 다른 재벌가 3, 4세와 달리 정치학을 전공한 점이 약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부친이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모릅니다. 재계 인사 대부분은 그의 이번 해군 장교를 지원 입대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병을 택하지 않고 장교를 택한 것은 나름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는 해군 장교 후생 과정을 11주 동안 이수했는데 이 과정에는 군인화 과정과 장교화 과정, 해군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인으로서 군인이 되는 길과 부하를 지휘해야 하는 장교로서의 자질, 바다를 무대로 한 대한민국 해군의 역할 등을 교육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기초 훈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재계에선 이번 이지호 씨 해군 장교 입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삼성 이병철 창업 직계 가족 중에 첫 번째 장교가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 후계자 이미지에 책임과 헌신, 공적 가치에 대한 경험을 갖춘 리더라는 서사를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국적 커리어 선택에서 드러난 가치관입니다. 이미 주어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해군 장교를 선택했다는 점은 스스로 불편한 길, 책임이 큰 길을 선택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모두 지켜본 공개적 통과 의례라는 사실입니다. 이재용 회장, 임세령 부회장을 비롯한 양가 주요 가족들이 모두 참석한 임관식은 재계 입장에선 후계 세대의 공식적인 첫 장면으로 기록될 수 있는 자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첫 공개석상에 나타난 부모의 모습은 아들의 선택과 향후 진로를 가족 전체가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익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지호 씨 해군 장교 입대는 불투명했던 삼성과 후계 구도에 좀 더 투명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장교 임관식 날 언론들이 이재용 회장과 임세령 부회장이 동시에 참석한 것에 의미를 두며 집중 조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아들이 임관식에 참석해 축하해 줌으로써 아들이 향후 행보에 대해서만은 뜻을 모았다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할머니인 홍라희 여사가 본인이 갖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 것도 이지호 씨를
후계자로 공식 인정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9년 이병철 창업회장이 대구의 삼성상회를 열면서 시작한 삼성그룹의 역사는 대한민국 재계의 상징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삼성그룹은 한국 최대 재벌이면서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병철 창업회장이 정미소로 시작해 6.25 전쟁 이후 제1제당 제1모직 등을 세우며 한국 최고의 재벌로 등극시켰습니다. 한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한테 재계 1위 순위를 내준 적이 있지만 정 회장 타계 후 왕자의 난 등으로 현대그룹이 쪼개지면서 삼성이 다시 재계 1위를 차지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기업 보국을 기치로 삼성을 창업하고 키운 것을 이대인 이건희 회장이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바꾸라는 그 유명한 신삼성 경영 원칙을 내세워 삼성전자를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3세인 이재용 회장이 삼성을 물려받아 오늘에 이르렀지만 아직 이재용 회장이 삼성 색깔은 나오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탄핵으로 몰락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업인들을 옥죄면서 제대로운 경영을 펼치지 못한 원인도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재벌 총수로서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감옥에 있었고 사법 리스크는 최근까지 이어지다 없어졌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제부터 이재용이 색깔이 나올 시점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대외 여건도 좋아졌습니다. 외아들인 이지호 씨가 현역 장교로 입대함으로써 불투명했던 후계 구도도 뚜렷하게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결단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재호 씨 이번 해군 장교 입대는 삼성가의 황태자로 등극함과 동시에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할 것입니다. 군 복무기간 삼성가의 후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얼마만큼 숙지하느냐에 따라 그를 둘러싼 황태자의 자질 논란도 사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